안 되시면 저한테 질문 주세요. 자, 보시죠. 유형자산의 손상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여기 하면 자, 여기 유형자산의 손상보다는요, 우리 시험에는 무형자산의 손상이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무형자산의 손상. 근데 차이가 나는 건 없어요. 알죠? 논리는 똑같아요. 알죠? 그러니까 유형자산의 손상에서 논리를 잘 잡아주시면 무형자산의 손상은 그대로 똑같이 푸시면 돼요. 알죠? 자, 보시죠. 일단 우리가 손상이라는 건 자, 손상은 이미 그 감가상각 쪽 법인세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요거죠. 우리 예전에 법인세 할 때 우리가 평가 손실은 그냥 시가가 하락할 수도 있는 일을 살다 보면, 그렇죠. 삼성전자 주식 꼭 오를 수만은 없잖아요, 여러분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법이죠. 그렇죠. 그건 평가 손실이라고 하고,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가지고 부도가 났대. 그런 일 없게 세상에, 그죠? 제일 쓸데없는 걱정. 부도가 났대.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휴지 조각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해당 주식이 손상이 발생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손상이란 요게요. 본질적인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한번 예를 들면 화재, 이런 거 있잖아요. 화재라든지 재고 자산이 썩었거나. 맞죠? 이런 어떤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실질적인 가치가 시장 가치 뚝 떨어졌을 때, 그쵸? 그걸 손상이 발생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손상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손상은 매일 발생할까요? 정말 어쩌다 발생할까요? 화재가 매일 발생하고 난리 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 손상은 분명히 비용이지만 매일 발생하는 건 아니니까 영업 외적인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개정 과목은 차변의 유형자산 손상차손이고요. 만약에 이게 무형자산이 손상이면 손상차손 앞에 무형자산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든 무형자산 손상차손이든 다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해요. 자, 근데 우리가 이미 봤었지만 유형자산은 해당 자산을 직접 까지 않고 감가상각 누계획을 통해서 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그럼 우리가 손상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기계장치가 원래는 5억 주고 샀는데 손상이 발생해서 1억이 됐대요. 그럼 4억의 기계장치를 까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유형자산은 워낙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많기 때문에 맞죠? 그냥 기계장치를 4억 빼버리게 되면 기계장치는 1억 표시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지 말고 이용자들한테 5억의 기계장치가 있었는데 4억은 손상이 누적돼 있어가지고 1억짜리 되었다라고 해서 아까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표시하라라는 거예요. 안 지웠는데 여기 있죠, 여러분들. 여기 건물로 보면 여기 건물 32억 324억 주고 샀는데 감가상각으로 124억이 까지고 손상으로 110억이 까졌다 이렇게 표시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손상차손 누계획도 해당 자산을 차감하는 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무 1급까지 배우시면 이제 해당 자산을 까는 게 3개예요. 감루, 손루, 정보보조. 이렇게 감루, 손루, 정보보조. 맞죠? 그러니까 유형자산은 손상차손 누계획 반드시 써야 된다라는 직접 까는 게 아니라 맞죠? 무형자산은 직접 까도 돼요. 맞죠? 우리 무형자산은 감가상각할 때도 그냥 대변으로 특허권 같은 거 직접 까버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무형자산 손상차손이 나왔다면 대변에 해당 무형자산 집 까시면 돼요. 괜찮아요. 근데 얘는 지금 우리 유형자산 하는 거니까 대변에 손상차손 누계획이란 해당 자산의 차감 계정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만약에 시험에 이 금액을 안 줄 때도 있겠죠. 손상이 얼마가 되는지 안 줄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손상을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제가 지금 든 사례가 손상되기 전 장부 금액은 5억짜리였던 거예요. 5억. 근데 우리가 손상이 발생하면 얼마를 회수할 수 있을지를 구해요. 그래서 내가 이 손상된 기계를 외부에
판다면 얼마를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은지 보니까 1억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5억에 손상되기 전 5억짜리였는데 손상된 해당 자산을 외부에 팔면 1억밖에 받을 수 없다면 4억만큼 손상이 발생한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다시 이 회수 가능 금액을 다시 두 개로 쪼개요, 또. 자, 암기해요. 이 회수 가능 금액의 중요한 게 맥스예요, 맥스. 큰 거에 큰 거. 그죠? 어떻게 하냐면, 여기. 우리가 순 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 둘 중에 큰 것으로 해요. 자,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기계장치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기계장치가 좀 찌그러졌어요. 손상이 발생한 거죠. 그렇죠? 그럼 손상이 발생했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손상된 기계를 손상됐으니까 외부에 팔아야지. 그러니까 이 순 공정 가치는 팔았을 때 내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돼요. 알죠? 근데 사용 가치는 뭐냐면 아니야. 얘가 좀 찌그러졌다고 외부에 팔지 말고 계속 사용한다면 이 기계를 통해서 나한테 떨어지는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개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얘를 팔았을 때 만약에 7천만 원밖에 못 받아. 찌그러진 기계를. 근데 이 찌그러진 기계를 사용하면은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은 금액이 1억은 된대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사용하고 놔두지 팔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꾸로 사용 가치는 7천만 원밖에 안 돼. 근데 외부에 팔면 1억 받을 수 있대. 팔아버리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큰 거 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 혹시라도 요 회수 가능 금액을 안 주고 순 공정 가치하고 사용 가치를 던져주면 둘 중에 큰 걸로 회수 가능 금액 따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자, 요 정도로 넘어가고요. 자, 이제는 무형자산의 삼각인데 밑줄 좀 무형자산을 좀 치고 갈게요. 가끔씩 무형자산 말문제로 되거든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85페이지로 갑니다. 난 이거 좀 바꿔야지.